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운동 강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합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40대 이후 과도한 운동은 사망률을 무려 39% 증가시킨다는 것이 대규모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40대 이후 신체 변화가 가져오는 운동의 위험성. 먼저 40대 이후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노화의학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40세부터 심장의 최대산 소섭취량이 매년 약 8%씩 감소합니다. 이는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로 운동할 경우 심혈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육량의 변화입니다. 40세 이후 매년 약 5%의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운동 시 관절과 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20대, 30대와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면 오히려 신체에 해로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이 면역계를 파괴하는 메커니즘. 세계적인 면역학 연구기관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운동은 면역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고강도 운동 후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300% 이상 증가하면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억제 상태가 3일에서 7일까지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극도로 약해져 감염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정상인의 5배 이상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과 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과도한 운동이 호르몬 균형을 파괴하는 방식. 저명한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운동은 40대 이후 호르몬 균형을 심각하게 교란시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근육 합성보다 분해가 더 활발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더욱 심각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깨지면서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되고 심한 경우 조기 폐경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의 만성적 과다 분비는 혈당 조절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4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과도한 운동의 치명적 영향. 국제심장학회의 대규모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는 40대 이상 성인의 심방세동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0%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증가시키는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라톤과 같은 극한 운동이 심장 근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동 후 심장효소 수치가 심근경색 환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하며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 근육의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관상동맥 칼슘화 지수도 과도한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심장마비 위험의 직접적인 지표로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는 그룹보다 2.5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관절과 뼈에 가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 정형외과학회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 과도한 운동은 관절 연골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줍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의 연골 마모가 정상보다 3배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골밀도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코르티솔 과다 분비로 인한 칼슘 흡수 장애 때문입니다. 인대와 건의 손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40대 이후 회복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악영향. 정신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과도한 운동이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 현상도 40대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으로 마약 중독과 유사한 뇌 변화를 보입니다. 수면의 질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지속되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회복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40대 이후 최적 운동 강도. 그렇다면 40대 이후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을 포함한 세계 주요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최적의 운동량은 주당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의 근력 운동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망률 감소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며 주당 300분을 초과하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심박수로 표현하면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수준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40세의 경우 최대 심박수는 약 180이므로 운동 중 심박수는 120에서 13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나이별 맞춤형 운동 강도 가이드라인. 40대 초반과 후반, 그리고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운동 강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40세에서 44세는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 45세에서 49세는 65%에서 75% 수준이 적절합니다. 운동 경험이 적은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 3개월은 최대 심박수의 6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격한 강도 증가는 부상과 과훈련 증후군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회복 시간도 나이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20대에서는 24시간이면 충분했던 회복이 40대에서는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과도한 운동의 경고 신호들. 우리 몸은 과도한 운동에 대해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상시보다 10회 이상 증가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전형적인 과훈련 증상입니다. 감정의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많이 나거나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운동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식욕 감소나 수면 패턴의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근육통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평상시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도 면역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량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회복 전략과 휴식의 중요성. 40대 이후에는 운동만큼 회복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높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도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글리코겐 재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도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의 가벼운 이완 운동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처방.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동 강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의 기초 체력, 병력, 유전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와 호르몬 변화를 고려한 운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생리 전후에는 운동 강도를 낮추고 폐경 전후에는 골밀도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직업적 특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육체 노동자는 추가적인 고강도 운동보다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과 환경을 고려한 운동 강도 조절. 계절 변화도 운동 강도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체온 조절을 위한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20% 정도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실내와 실외 운동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외 운동 시에는 미세먼지나 자외선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가 추가되므로 이를 감안한 강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후 모니터링의 중요성. 40대 이후에는 운동 전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심박수, 수면의 질 회복 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운동 일지 작성도 매우 유용합니다. 운동 강도, 지속 시간, 주관적 피로도, 다음날 컨디션 등을 기록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운동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객관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 운동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이나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이 발생하거나 운동 후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부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운동에 대한 동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식욕의 변화가 있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 연구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0대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핵심입니다. 더 많이,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운동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